저는 우연히 작년에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에 사장님께서 금강경을 항상 일일 일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이 뭔지 하면서 저 혼자 불교에 관심이 생겼고 또 혼자 금강경도 읽어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은 약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상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고요. 근데 제 삶에 대입해 보니까 저는 자기 생각도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제 생각대로 뭐 이루어지면은 막 갑자기 기뻤다가 안 이루어지면은 막 슬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게 제 질문입니다. 네.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데요? 저는 이제 3학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, 네. 저는 가정 환경상 저는 항상 저는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막 거기서 취업이 안 되면 혼자 이제 어떻게 살까 뭐 그런. 혼자 살았다는 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? 그건 아니고요. 계시는데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었어요. 20살부터 혼자 살고 그게 있었어요. 왜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?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럼 해야 출가한 될까? 스님이 나는 혼자 살까 여럿이하고 같이 살까? 네, 혼자 살고 계실 것 근데 같습니다. 혼자 살아도 나는 괜찮은데 왜 환경상 내가 더 자기보다 더 문제지. 네. 근데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은 좀 마음이 좀 불안정하고 그런 게 좀 혼자 많아요. 있는데 왜 불안정해? 혼자 하면 편하고 좋지.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 같이 있으면 귀찮잖아요. 같이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.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. 근데 그 가정 환경상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 혼자 살고 있어서 그 부분.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? 저 25살이요.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. 아직은 이런 것 같습니다. 왜? 25살 이래요. 옛날 같으면 애 셋이 넘을 때인데. 저 아직 집도 없고 네, 취업도 집이 왜 못했어요. 필요해요? 결혼 생활에 왜 집이 필요해? 방 하나 얻으면 되지.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 여자가 없다 이거야? 예. 근데 결혼 생활을 너무 그래 집을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구할 때까지 자기 35살이고 40살이고 결혼 못해. 그 둘이 좋으면 새방에도 살고 둘이 좋으면 헛간에도 살고 그러면 되지.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를 구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자는 그렇게는 안 살라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자기만 좋다면 그러니까 자기하고라면 뭐 새빵 아니라 뭐 헛간에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한 10살 좀 많은 여자라든지. 왜 웃어? 남자는 저기 여자보다 10살 많아도 되고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10살 많으면 안 되나? 그러든지 안 그러면 한번 결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. 근데 그게 뭐 살아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. 새 옷 사나 헌옷 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게 하루만 입으면 헌옷인데 뭐. 그 얘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. 아니 내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자기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살면 되지 않느냐. 그럼 외로움을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이 살아야 된다면 그 둘이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도 예뻐야 되고 나보다 나이도 작아야 되고 인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. 이러면 사람이 없잖아. 그럼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산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사람이면 되지. 그렇게 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고. 두 번째,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는 길도 있다 이거야. 소나무는 다 산에서 혼자 있지 뭐 소나무가 뭐 꼭 그 같은 옆에 소나무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.
나무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그래.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.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데 혼자 있다고 외롭다는 거 아니야. 둘이 있어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가 한 침대 위에서 자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딱 뒤로 누워 있으면 그 벽이 제일 이 세상에서 높은 벽이라 그래. 토라져가 뒤로 누워 있는 그 벽 쳐다보면 그 덩어리가 제일 외로움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. 산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거야. 그리고 지금 자기 방 안에 거기만 혼자 있다 뿐이지 문만 열고 옆에 아파트고 어디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. 근데 왜 외로워? 그 자기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가? 자기가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혼자가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얘기 아니야. 벽 하나 건너 옆방에 사람이 있잖아. 그럼 결국은 자기가 한 방에 잘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. 안 에울러면.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한 거야. 네, 그거 또 말고 또 뭐가? 마음에 불안정이 있는 이유가 저는 항상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나 뭐 어떤 대회 같은 게 있으면 항상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의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불안정. 왜 1등을 해야 돼? 저는 그게 꼭 하고 싶은 그걸 목표가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.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. 그래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괴롭게 살다 죽어야 돼. 그 여자 예쁜 여자 보면 그 여자하고 연애해야 돼.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출세해야 돼.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아야 돼. 운동 뭐 선수 보면 나도 그렇게 축구를 잘해야 돼. 나도 달리기를 잘해야 돼.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. 그럼 자기는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별로 아는 눈치가 아닌데 얼굴 표정이 좀 더 경험을 나이를 먹다 보면은 점점 알아갈 것 같습니다. 네. 맨날 나이 든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야. 오늘 알아야 돼. 오늘 이게 이왕제 말을 꺼낸 짐에 오늘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. 네, 즉 첫 번째 질문에서는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 이걸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돼. 스님이 혼자 있는데 왜 외로우냐? 나는 안 외로운데 너는 외로웠냐? 이럴 때 나는 왜 혼자 있다고 외로울까?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? 이걸 자꾸 탐구해 봐야 돼.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거지.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. 어떤 사람이 요즘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외롭다. 낙엽하고 외로운 건 아무 관계가 없어. 가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.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을이 낙엽이 외로움을 가져오는 것 같이 착각한다 이거야. 그런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외롭다. 여기 지금 둘이 같이 결혼해 살다 지금 막 이혼하고 싶은데도 애 때문에 못하고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? 저 박수 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음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외롭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.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혼자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는 아니다. 혼자라고 관계가 되는 거라면 자기가 누구와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. 근데 그 같이 있는 것도 또 지는 내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. 그게 문제라는 거야. 같이 있으면 된다면 뭐 남자라도 됐냐? 그러면 저기 선배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 되는 거고, 뭐 나이가 어려야 됐냐? 그러면 후배하고 같이 자취하면 되는 거고, 그게 이성이라야 된다. 그러면 이성은 이제 자취 이렇게 동거가 안 되잖아. 연애를 해야 되니까. 그러면 이제 이성을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그거 내 요구 조건을 또 다 따지면 그거 안 구해지지.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경지가 제일 좋고
혼자 있어서 외롭다 하면 사람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. 그때 요구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. 네,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.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왜 괴로울까? 이걸 저희가 질문해 봐야 돼.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돼? 원하는 대로 된다고 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어.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뛰어갈 때 잡고 싶나 안 잡고 싶나? 네, 잡고 싶어. 싶습니다. 도둑 놈은 잡히고 싶나 안 잡히고 싶나? 안 잡히고, 안 잡히고 싶어. 근데 어떻게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돼? 그럼 다 학생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. 다 대학생들은 재벌회사나 공무원에 고시 합격하고 싶어. 그럼 그 10명 중에 1명 뽑는데 그거 안 됐다고 괴롭다 하면 이 세상은,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이 이 불만족도가 높을지 몰라.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. 내가 원하면 도전하면 되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,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도전하면 되지. 괴로운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분이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, 아상이라는 게 뭐냐? 아상, 상을 짓는다,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다 상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. 상의 개념, 상 짓지 마라.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요. 자,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뚜껑이 있어요.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. 자,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. 자, 이 뚜껑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컵보다 이게 높아요, 낮아요? 이 수건보다는 높아요, 낮아요? 자, 물컵보다는, 뚜껑은 주어입니다. 뚜껑은 물컵보다 낮아요. 뚜껑은 수건보다 높아요. 그럼 이 뚜껑은 높아요, 낮아요? 뚜껑은 높아요, 낮아요? 그러니까 컵보다는 낮고 수건보다는 높은데, 이거 비교하지 말고 이 뚜껑 자체, 이 뚜껑 자체만 딱 가지고 이건 높아요, 낮아요? 낮아요?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자가 쓰는 용어, 높아요, 낮아요라고 질문자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?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,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럴 때 이 뚜껑은 낮다 하는 거는 이 컵하고 비교해서 낮은 거예요. 그럼 이 뚜껑이 낮은 거예요, 내가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? 예, 이건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. 이 낮다라는 이 생각, 이 인식은 뚜껑에서 온 게 아니에요. 낮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인식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. 인식상에서 낮다라는 인식을 한 거지, 이 정신작용이지 이 물질에서 온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수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갖다가 높다 하더라도 이 높은 것도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이 인식상의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니 낮으니 오르니 그르니 많니 틀리니 크니 작니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런 것들이, 이건 그냥 만상이라 그러는데, 만 가지 이 생각이, 만 가지 이 물건이 실제로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?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이 존재가 아니고. 그래서 일체유심조, 일체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. 컵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컵에 대한 우리들의 이 크니 작니 뭐 물컵이니 커피잔이니 찻잔이니 하는 이런 거는 이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
인식상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. 이건 동의하십니까?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오래 있으면 이걸 항상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이거를 인식을 하면 오늘도 낫다고 인식하고 내일도 낫다고 인식하고 모레도 낫다고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뚜껑 자체가 낮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서 낫다고 이 조건에서 잠시 인식한 게 아니고 뚜껑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낫다고 인식했다,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뚜껑이 낮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인데, 즉 주관적인 문제인데, 이 뚜껑이 낮다, 작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, 이러면 이 존재가 객관적으로 작은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주관이 뭐 됐다? 객관화된 거예요. 이 주관이 객관화된 거를 뭐라냐? 상을 지었다,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래. 그럼 이 나쁘다 하는 것은 나의 인식상에서 일어난 문제예요. 그러니까 내 느낌이, 내 인상이 나쁘다,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상을 지은 거예요. 제 말 이해하셨어요? 그러면 박근혜가 나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은 택이다? 상을 지은 거예요. 트럼프 나쁜 놈이다 이래도 이거 상을 지은 거예요. 누가 생각하기에 나쁘게 생각이 든다? 내가 생각하기에. 내 윤리관이나 내 도덕관이나 내 느낌이나 볼 때 나는 저게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이 흰 벽을 보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? 빨갛게 보여요. 만약에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? 파랗게 보여요. 그럴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벽 색깔이 붉네. 벽 색깔이 파래서 참 시원하게 느껴진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을 지은 거예요.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게 부부지간에 아까 저 첫 번째 질문자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내 눈에 뭐라고 보인다?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. 그러면 이건 시비할 수가 없어요. 자기 눈에 그래 보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? 그러니까 그래?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데 네 눈은 파랗게 보여? 그러면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럼 어때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? 연구하다 보면 어때요? 내가 안경을 끼고 있구나. 이거 탐구란 말이에요. 옳다 그러다고 나쁜 놈, 옳은 놈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?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. 한 사람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? 진짜 스님 신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. 신이 있다,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떻게 봐야 된다? 이 사람은 지금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. 이 사람은 뭐라고?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. 두 사람은 뭐가 다르다? 믿음이 다르구나. 믿음이란 건 다를 수 있어요? 없어요? 다를 수 있어. 그래서 이게 아무 헷갈리지 않아.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.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. 두 사람은 믿음이 다르구나. 두 사람은 견해가 다르구나. 두 사람은 지금 느낌이 다르구나. 두 사람은 관점이 다르구나.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아무런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. 누가 하나 빨갛다 파랗다 그러면 두 사람 안경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. 그러니까 상을 짓는 것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? 옳고 그름,
진위의 논쟁이 생기고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다 이런 문제에서 생긴다. 그래서 상을 버려라는 거는 색깔이 없다고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, 내 믿음이구나. 이거는 상을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없나? 없어요. 뭘 보면 느낌이 일어나고, 뭘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, 뭘 보면 자기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키니까 어때요?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건 작은 걸 왜 쟤는 크다 그럴까?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긴다.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작다고 보구나.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갈등이 없어지죠. 그래서 이제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있나 없나?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해? 그러면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믿음을 가지고 온갖 관점을 가져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다. 이게 이제 다양성이에요.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치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음식 맛도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, 같아요? 다르죠.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다 이래 말해야지. 이 음식 맛있네 이러면 딴 사람 먹어보고 맛없다 그러면 네 입맛이 왜 그러나 이렇게.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다 이거예요. 우리 입맛이랑은 다 제 부모 따라 어릴 때 먹던 게 이게 고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. 다른 거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.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다 한다고 나쁘다고 할 필요 없고 저 사람 좋아하구나. 만약 오늘 강의 듣고 범수님 훌륭하십니다. 그럼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. 저 사람 느낌이 지금 그렇구나. 아시겠어요? 누가 비난한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. 저 사람 느낌이 그렇구나. 그거 존중해 주면 돼요.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,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 그랬잖아요.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뭐 해야 된다? 편안해지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막 성질내고 욕을 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. 그냥 왜 나보고 욕하나?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. 이렇게 접근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편안하게 할까? 이래 접근하면 죽을 때까지 못 편안해져요. 마음이란 건 편안해지고 싶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고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지는 거예요.